안녕하세요.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산부인과 전문의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마트나 약국에 가면 많은 종류의 유산균을 좀 접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유산균을 많이 복용을 하기도 하죠. 요즘은 장 건강을 위해서 복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변비나 설사 같은 장 쪽의 문제가 특별히 없는 분들도 배변 활동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복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유산균이 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질까지도 관련이 있나요? 이게 정말 질까지 갈 수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질염과 유산균의 상관관계, 그리고 정말 질 안에 유산균이 존재를 하는지, 우리가 적당한 방법으로 공급을 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상술인지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많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유산균이라 하는 거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산균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유산균을 락토바실러스라고 얘기를 하죠. 락토바실러스라는 거는 사람 이름으로 치면 성 같은 거예요. 성이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락토바실러스 중에서도 질환에 분포를 하는 그런 유산균들은 또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라든지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아시도필러스, 크리파라투스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분포를 하는 그런 질내 유산균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장 안에도 존재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주로 분포하는 데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내 주로 분포하는 유산균을 먹는 것들이 질 건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른 것들이 있다, 구분이 된다라는 거를 일단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이미 유산균을 먹고 있는데 질 유산균을 따로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유산균들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한 가지 유산균만 굉장히 이제 많은 수를 확보해서 넣어둔 그런 유산균 제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산균이 정말 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종류 중에 속하는 건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드셔야 질 건강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유산균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인종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국가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적인 인자에 따라서도 주로 분포하는 유산균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주로 분포를 하는지, 뭘 먹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제품들도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질 안으로 가는 유산균을 복용하셔야 효과가 있다는 거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유산균이 좋은 효과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질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균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유산균은 유익균에 속하죠. 그런데 질 내에는 상재균도 있고 공생균도 있지만 유해균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균들이 공존을 하면서 이런 유익균이 많으면 질내 환경이 좋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유해균이 많거나 상재균이라도 갑자기 많이 증식을 하게 되면 세균성 질증, 질염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질염을 많이 일으키는 가드네렐라 같은 균은 원래 질환에 있을 수 있는 균이에요. 그래서 있다고 해서 다 치료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많아지면서 문제를 일으킬 때 이제 치료를 하는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 4살, 5살 이런 친구들도 질염이 좀 생기거든요. 피곤하거나 그러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배변 후에 좀 닦는 습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항문 쪽에 있는 대장균이 질 쪽으로 옮겨오면서 그런 것 때문에 염증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균들을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겠죠. 유산균의 좋은 점은요. 유산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이름에 따라서 좀 다른 역할들을 할 수는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효과들은요. 유산균이 일단 젖산을 생산을 합니다. 젖산이라는 거는 질내 환경을 약산성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를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 환경이 그렇게 약산성으로 유지가 되면 다른 일반적인 병원균들, 유해균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양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약산성의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일단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유산균은 이런
이런 균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특정한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세균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하는 거를 좀 내보낸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필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공간이 있으면요. 이렇게 면이 있다고 칠게요. 이런 부분이 거의 유산균으로 덮여 있으면 유해균이 살아갈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산균들이 다 사라져서 빈 공간이 많아지면 이 유해균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산균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염증에도 적게 걸리고 좀 생긴다 하더라도 자연 치유되는 그런 속도가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이제 질환에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산균이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몸이 굉장히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혹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 요인 때문에 질내 환경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생리라든지 그리고 성생활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질내 좋은 환경이 파괴되면서 유산균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특히 질 안의 세척, 제가 늘 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질내 세척을 하게 되면 세균도 씻겨 나갈 수 있지만 유산균도 같이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유익균을 확보를 하는 것이 계속 세정을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씻으면 씻을수록 염증이 더 쉽게 걸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산균을 확보하는 것이 내 질 건강에는 중요하겠다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유산균 중에서도 정말 질 안에 상주할 수 있는 애들을 좀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으로 가는 거, 질로 가는 거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복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질로 가는 것만 따로 그냥 복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복용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일단은 먹어서 이게 질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루트가 다르잖아요. 그죠? 먹는 거는 위를 거쳐서 장을 거쳐서 항문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데 질은 그거랑 또 이제 다른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의문을 가졌어요. 이거를 먹는 게 일단은 위를 거쳐서 위산에서 살아남아서 장까지 가서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 장에서 빠져나와서 그 일부가 질까지 이동을 한다. 정말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복용을 하면서 관찰한 논문들을 보면 정말로 이동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먹는 걸로도 질 유산균을 공급하는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내가 먹어서 어느 정도 이제 장에 얘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질 유산균을 복용하세요라고 권유를 하면 이거를 뭐 하루 이틀 드시다가 그래도 질염이 안 났네 라면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소한 저는 3개월은 드셔야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 달을 먹어서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쭉 복용을 해보시면 내가 이제 평소 때에 비해서 좀 재발을 덜 한다 라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질염이 생기더라도 회복이 빠르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목적으로 복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구로 섭취하는 방법, 먹는 방법 외에도 요즘에 이제 다양한 다른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종류로는 안에 넣는 질정인데 이게 이제 유산균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질정 이름이 지노프로입니다. 이거는 유산균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라고 해요. 유산균이 파괴되면 안 되니까. 그거랑 적은 양의 여성 호르몬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심하다든지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항생제가 들어있는 질정을 드리지만 그냥 뭐 질내 환경만 좋게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노프로라는 이 유산균 질정을 제가 처방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좋은 점은 뭐예요? 바로 질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바로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먹어서 뭐 장 안에 좀 있다가 옮겨서 이동 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줄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있는 만큼 이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좀 더 확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워요. 질환에 뭔가를 넣는다는 게 탐폰을 늘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손으로 이게 뭔가를 잡아서 질환으로 밀어 넣는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한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를 집어넣는 행위가 좋은 것 같지는 않죠. 뭔가 손도 씻어야 되고 그런데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용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지속적인 사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문제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요법으로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질내 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내가 그냥 뭐 관계를 하고 나서 찝찝할 때가 많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렴이 좀 잘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예방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요즘은 스프레이도 나와요. 스프레이를 뿌려서 팬티에 칙칙 뿌리거나 외음부에 바로 뿌릴 수 있게. 그래서 이게 뭐 수분이 많은 미스트 같은 이런 종류도 나오고요. 가루로 되어 있는 종류도 나와요. 그래서 미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대로 뿌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가루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칙칙 뿌린다고 해서 내가 일어서면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 좀 애매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팬티에 뿌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팬티에 뿌리고 팬티 그대로 입으면 거기서 피부 쪽에 마찰되면서 안쪽으로 일부가 유입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먹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넣는 것도 너무 불쾌하고 싫은 분들,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유산균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평소 때 뭐 지렴이 걸리지가 않고 나는 뭐 늘 건강해, 산부인과 별로 갈 일이 없어, 이런 분들은 사실 꼭 뭐 진유산균을 복용하세요 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검사를 매일 하는데 세균성 지렴이라고 하는데 뭐 별거 없어요, 뭐 나쁜 균은 없어요 라는 얘기를 자꾸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재발되는 캔디다 지렴을 갖고 있는 분들은 꾸준한 유산균 복용으로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내 환경이 굉장히 나빠져 있거나 생활 패턴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뭐 잠을 못 자거나 계속 피곤할 예정인 분들, 이런 분들은 영양제로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으니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저처럼 귀찮아 하시는 분들, 그리고 3개월 동안 먹는 거 못 참는 분들은 뿌리는 거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넣는 거 가장 이제 다이렉트한 효과 직방인 방법이고요. 근데 넣는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분들은 그냥 속옷에 살짝 뿌려주면, 지렴이 좀 그렇잖아요. 지렴이 딱 걸려서 굉장히 힘들 때도 있지만 뭔가 생길랑 말랑 할 때 있거든요. 이게 병원을 가자니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너무 좀 찝찝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유산균을 그때만 좀 열심히 사용을 하시면 큰 뭐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병원 안 가고 좀 버틸 수가 있을 거고요.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캔디다는 왜 외음부가 굉장히 축축하거든요. 축축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쉽게 찢어지고 상처가 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부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루 종류를 사용을 하시면 덜 축축하게 그렇게 지내실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질정은 녹아 나오면서 분비물처럼 계속 나오게 되고요. 스프레이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축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루를 좀 뿌려두면 저는 훨씬 더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유산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질내 환경을 좋게 유지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너무 이거 장사 속 아니야? 이거 효과도 없는데 자꾸 팔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논문을 찾아봤거든요. 논문에 이런 예방 효과,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진다고 하니까요. 계속 재발하는 지렴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뵐게요.